HLB를 중심으로 바이오 종목이 고점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이 지속되며 오늘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끝까지 상승하기 위한 개미 털기인지 아니면 이제는 당분간 팔아먹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규 진입자들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물론 평균 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정말 편하게 그냥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주식은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되며 이 종목을 이 자리에서 매매했을 때 수익 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될 때 접근을 해야지 수익을 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단기간에 쉬지 않고 오르면 오를수록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고 매매 시 성공 확률이 점점 낮아집니다. 쉽게 게임 아이템 강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매매를 하였지만 굉장한 종목들이 몇 개 보이면서 하루 종일 쉴 틈도 없이 거래를 하였습니다. 오늘 특이한 점은 삼성전자와 그리고 HLB를 포함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리고 새로 상장한 주식이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엔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정말 오늘 재미있었고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를 안 하시는 분이나 다른 업종에 투자하신 분들은 바이오주가 움직이는 그런 지수 영향 때문에 꽤나 스트레스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HLB를 중심으로 바이오주가 장 초반에 급락을 하면서 지수가 마이너스 2%까지 순식간에 휘청거렸습니다. 현재 종가 기준으로 지수 상태는 괜찮은 편이지만 오늘 이 HLB의 움직임을 통해서 지수가 정말 무섭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순식간에 지금 제가 HLB를 매매 안 하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HLB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지수에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장초반부터 처음에 원래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마이너스 7% 갭 하락으로 블록딜 악재로 인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찬물을 끼얹고 신라젠, 헬릭스미스가 오늘 크게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HLB까지 HLB가 장중에 마이너스 14%까지 순식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너무 쉬지 않고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무너질 때도 정말 빠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행히 아래 꼬리를 달고선 상승 추세를 아직까지는 유지를 해주고 현재 시간의 거래 초반에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캔들로 본다면 하락 추세는 아닙니다. 여기서 단순히 차트만 보고선 판단을 할 거라면 HLB가 무너지면 단기간에 증시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HLB의 추세를 보고선 다음 매매를 이어나갈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단이 마이너스 13%입니다. HLB와 HLB생명과학 둘 다 아래 꼬리를 다른 상태고 이런 급등주들은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가지고 가겠지만 고점에서 뜨는 아래 꼬리가 없는 장대 음봉은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래 꼬리가 HLB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아래 꼬리가 한 15만 5천 원 정도, 여기서 봉이 아래 꼬리가 없는 음봉으로 이 오늘 저가 가격을 깬다면 이 가격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면 분명히 단기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급등주들은 보통 처음에 신나게 급등하다가 한 번 아래 꼬리 없는 장대 음봉이 나온 뒤에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고점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떴다면 그 뒤로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HLB의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는 신의 영역입니다. 평균 단가가 낮은 사람만 편하게 보유할 수 있지 지금 신규로 진입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걸 그냥 게임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아무리 재료가 좋고 신고가 상태이고 시장에서 핫하고 거래 대금이 1위이고 조건들이 다 좋다곤 하지만
단기간에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음봉이 떠버린다면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접어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좀 큰 폭으로 휘청거린 다음에 뭐 다시 오르던가 아니면은 휘청거린 상태에서 빠르게 반등을 못하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던가 리스크가 점점 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진입자들은 시장에서 좋은 종목도 많기 때문에 여기 함부로 리스크를 좀 감수하고선 접근하기에는 뭐 제 기준에서는 접근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게임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 게임 무기를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뭐 게임 무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강화할 때는 확률적으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뭐 10강, 15강 이렇게 된다면 점점 실패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뭐 이게 어디까지 오를지는 저도 예측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급등주들의 하락 패턴은 거의 장대 음봉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 HLB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이 확률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이 자리에 접근하면은 확률적으로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접근을 하는 것이지. 확률적으로 안 좋은 자리에서 도박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나 어떤 상황에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유리한 자리에서 노려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오늘 핫했던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초가가 2.5%가 나왔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특성상 이런 경우가 진짜 가끔 있는데 시초가에 1%, 2% 띄워놓은 다음에 하루 종일 반등 못하고선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날도 2%로 시작을 하여서 뭐 한 번도 반등 안 하고 장대음봉 그리고 뭐 이런 날이 몇 번 많습니다. 갭상승만 해놓고 힘을 못 받아서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패턴들 이때 7월 1일 패턴이랑 약간 비슷한데 고점에서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일단은 저는 5만원 이상에서는 무조건 들고 가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였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의 매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하루에 한 2, 300만 주 이상이 매도가 나온다면은 그 매도가 나오는 상태에서 5만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까지 정말 분위기가 좋았는데 일단은 뭐 주봉이랑 월봉이랑 다 황금선 위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유롭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매도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고 하루빨리 이 음봉을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나 아니면은 그 다음 거래일이나 못해도 뭐 1% 정도는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반등을 빨리 해서 오늘 이 음봉을 빨리 채워 넣어야 됩니다. 뭐 저번처럼 음봉이 뜬 다음에 이 반등도 없이 음봉 자리를 못 지켜주고 무너진다면은 단기적으로 약간 휘청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도 정말 강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변동성이 없었지만 이 오전장에 HLB가 무너질 때 약간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바이오 종목보다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 이 종목의 장점이라면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처럼 공매도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점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고점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할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유지시켜준다면 그 다음 가격인 뭐 40만원 점점 올라가서 42만원, 45만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지금은 이 고점 상태를 유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고점 상태를 유지 못한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라젠이 오늘 조금 아쉬웠습니다. HLB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신라젠이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장중에 좀 단타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경고 예고까지 걸린 상태에서 시초가가 좀 높게 떴습니다. 시초가가 한 5% 이하면은 들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초가가 13%. 저번에 9일째지도 이 시초가가 높게 떠가지고 이때 시초가가 6%지만 장시작 1분 전까지만 해도 시초가가 한 9%라서 높게 떴다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포기했었습니다. 이 신라제는 10%를 넘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정말 빠르게 말아버린 것도 아니고 오후장에 겨우 상한가까지 올라가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좀 시초가가 너무 높은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3%에 시작을 하여서 마이너스 4%까지 갔습니다. 이 종목의 장점은 거래 대금이 계속 몰리고 있고 오늘 수급을 본다면 사모펀드에서 약간 단타를 치고 나갔고 투신 쪽에서는 들어왔습니다. 지속적인 기간의 수급이 유입될 경우에는 주가가 잘 무너지지 않고 이 수준을 한 2만원 초반 수준을 유지하다가 또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며칠 더 지켜보다가 주가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고선 그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퓨얼셀과 두산 솔루스 이거는 상한가가 풀려도 매매할 생각이 없고 눈에 보이는 수급도 안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상따를 하고 있지 눈에 보이는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이거 두 개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관심 종목에서 아예 삭제를 해버리겠습니다. 평생 매매를 안 할 것 같고 저런 거 잘못하다가 고점에 물리면 진짜 골치 아프기 때문에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슈가 있었던 엔바이오니아 이런 급등주의 세력이 들어오는지는 제가 나중에 영상에 제작해 드릴 예정이고 엔바이오니아가 오늘 정말 대단했습니다. 신규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시초가에 매수하면은 도박이고 상승할 때 매수하면은 일반 종목 매매하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엔바이오니아는 시작하자마자 떨어지길래 쳐다도 안 봤습니다. 떨어져서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졌는데 이때부터 황금선을 회복하더니 결국에 황금선입니다. 황금선이 제일 중요하고 12시 넘어서부터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선 황금선 위를 유지시켜줍니다. 만약에 황금선 아래에서 계속 거래가 되었으면 계단식 하락으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까지 빠졌겠지만 여기서 추가 하락이 없이 황금선을 회복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때 이 종목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마이너스 16%이기 때문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냥 이 구간을 체크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종목을 보고 있는다고 체크를 하지 못했고 이 엔바이오니아를 다시 발견한 게 첫 번째 VI 1,400원일 때 1시 15분쯤 넘어서 첫 번째 VI가 걸렸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이 이 만원이 심리적인 그런 호가 단위가 바뀌는 심리가 강한 선인데 장 초반에도 떨어졌다가 이 만원을 회복하는 척 하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원을 회복한 다음에 VI가 걸린 다음에 떨어질 때 보면 만원을 깨지 않습니다. 저가가 만원, 이때도 저가가 만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버텨주다가 순식간에 상한가까지 직행을 합니다. 오후장에 이 종목이 뜬 다음에 계속적으로 지켜봤지만 오늘 호가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기까지 올랐다가 하락 VI가 한번 걸리고 난 뒤에 힘을 잃어서 다시 상승해서 첫 번째 여기 하락한 다음에 다시 VI가 걸리고 그 다음 VI까지 순식간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다가 하락 VI 근처까지 갔다가 하락 VI가 걸리지 않고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상한가까지 직행을 하였습니다. 세력이 급등 전에 매집을 했을 것이며 이때부터 주가를 완전히 가지고 놀았습니다.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절대 못 오릅니다. 개인 투자자만 있다면
10,000원만 넘어도 서로 단타를 치려고 이 호가창에 물량이 쌓이고 뭐 단타 치고 이러면서 10,000원도 못 지켜주고선 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뭐 10,000원을 돌파하지 못한 이런 종목들이 있죠. 세력이 제대로 올려줄 생각이 없다면 주가가 10,000원을 넘으면은 그 10,000원을 버티지 못합니다. 이 10,000원이 심리적인 구간인데 단타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단타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리려면 주포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상한가까지 급등해서 장 끝나기 전까지 상한가에서 마감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11,250원까지 빠집니다. 거의 5%까지 순식간에 밀어버렸습니다. 30%에서 5%까지. 정말 대단했고 일단 이 구간은 세력이 관리한 게 맞으니까 계속적으로 이 종목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 엔바이오니아가 오늘 좀 잠잠했다면 내일 상장하는 종목에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엔바이오니아의 움직임 때문에 내일 상장하는 종목도 시초가가 상당히 뻥튀기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변동성을 보니까 순식간에 상한가까지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도 위 아니면 아래로 당연히 변동성이 커집니다. 못해도 15% 정도는 나올 것이고 그게 상승인지 하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세력이 들어왔고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다 털어먹고 나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내일 변동성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고 시초가 기준으로 대응을 한다면 먹을 자리가 분명히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호가창을 보니까 정말 어지러웠습니다. 일반 진짜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못 버틸 만큼 호가창을 가지고 노는 게 보였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작은 비중으로 적당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해를 체크하자면 오늘은 코스피에서는 딱히 눈에 띄는 그런 거래대금 상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신라젠과 HLB가 둘 다 1조 원, 고점에서 음봉이 뜨면서 둘 다 거래대금이 신라젠은 그래도 양호한 상태이지만 HLB가 고점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1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상승을 유지시켜 주지 못했다면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고 종가 기준으로 이 아래 꼬리를 잡아먹는 그런 음봉이 나온다면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대부분이 바이오주가 차지하고 있으며 엔바이오니아가 2천억치 거래되면서 7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볼만한 차트가 네이처셀이 다시 10,000원을 회복해 줄 것 같을 때 한 9,800원 정도를 확실히 지켜준다면은 적당한 매수 대기 물량으로 지켜준다면은 그때 진입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만한 게 메가MD가 고점을 뚫은 상태에서 고점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괜찮게 나왔고 시간의 거래는 떨어지고 있지만 시초가를 지켜주는 그런 눌림목 이후에 시초가를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고점을 뚫는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이 많지만 이 대형 바이오주들이 무너진다면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약간 올랐다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무너질 때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15%까지 아무렇지 않게 21%에서 마이너스 15%까지 아무렇지 않게 가는 것을 보고선 순식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오주들을 매매한다 하더라도 짧게 먹고 빠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진 세미캠 오늘 괜찮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캔들은 약간 마음에 들지 않고 황금선 아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처음 급등할 때보다 약간 괜찮은 수급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도 메릴린치가 아닌 다른 외국인이 매수를 하였습니다. 오늘 음봉을 좀 회복 못해줘서
장 초반에 3%까지 올랐었는데 그걸 유지해주지 못한 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수급이 유지된다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그냥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시간의 거래까지 살펴보면 이 HLB 때문이라도 이 인버스와 레버리지가 좀 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HLB가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였고 그리고 저것을 따라서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도 지금 5시 10분인데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이제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고점에 팔기 위해서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매매를 안 하거나 바이오주를 매매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짧게 먹고 빠져야 됩니다. 시간의 거래는 안 봐도 뻔하지만 요즘에 조막손들한테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작업해서 이 험매수를 올려버리면 수익을 꽤 짭짤하게 챙길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뭐 아무 종목이나 전부 30만 주씩 쌓아놓고 시간의 거래에 올리고 뭐 대부분 종목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제는 시간의 거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의 단타도 꽤 짭짤했는데 이제는 뭐 이런 상태가 너무 많으니까 좀 시간의 거래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주식시장이 좀 아무리 많이 바뀐다고 하지만 시간의 거래를 보면은 인위적인 거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마음고생 안 하려면 시간의 거래는 이제는 당분간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쌓은 물량만 일단 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뭐 나머지 다른 것들은 인위적으로 쌓인 게 아니라면 충분히 매매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쌓였다면 요즘에 시간의 거래로 단타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